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사진은 지난주 미국의 한 대학 졸업식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단을 향해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몇몇 학생이 연단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때 연단 위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대학가를 한바탕 휩쓴 후에 바이든이 대학 캠퍼스를 찾은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흑인 명문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에서 바이든은 흑인의 역사야말로 미국의 역사라면서 젊은 층과 흑인 민심을 동시에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연설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항의의 표시로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거나 연설 내내 이렇게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던 겁니다. 2020년 당시 대선 때는 흑인 유권자의 무려 92%가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는 8%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트럼프를 지지하는 흑인이 2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종의 집토끼 단속에 나선 것인데 이런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이든의 텃밭인 뉴욕에서도 트럼프가 흑인들과 히스패닉계를 공략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위클리 리포트에서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위클리 리포트 미리 보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뉴욕 브롱스에서 유세한 트럼프. 바이든은 불법 이민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나는 미국을 우선으로 한다. 유세 뉴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가를 달구고 있는 뉴스인데요. 대선 레이스에서 이제 그만둔 다음에도 경선을 포기한 이후에도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그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트럼프를 찍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 얘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기사가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로 그 알리토 미국 연방 대법관 얘기인데, 이번에는 또 뉴저지에 있는 자기 별장에 또 있는 그 집에다가 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깃발을 또 내걸었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제 재판에 참여하느라고 고생을 하다가 나와서 큰 유세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유세를 뉴욕의 브롱스에서 했습니다. 뉴욕의 브롱스라는 지역은 흑인들, 유색인종들이 절대 다수인 지역이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만 찍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전체에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찍은 게 1984년 레이건을 찍었을 때가 마지막이랍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민주당 그 지역이라서 공화당 후보는 절대로 뉴욕에 와서 유세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자기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오히려 뉴욕에 와서 그 집회를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었습니다. 브롱스에 있었던 트럼프의 그 유세에서 chants of build the wall, chants가 이제 구호를 마구 외치는 거죠. build the wall이라는 담을 쌓아라. 이게 뭡니까? 멕시코하고 국경에다가 담을 쌓아라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들이 넘어오는 거를 막는 걸 아예 이제는 엄청나게 키 큰 담을 쌓아서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였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그 정책을 중지를 시키고 나니까는 지금 와갖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제일 인기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다시 담을 쌓아라. Getting slaughtered. 학살당하고 있다. 흑인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이죠. 흑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누구한테? 지금 바이든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Hispanic Americans, 히스파닉계들도 getting slaughtered.
이 사람들도 학살당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청중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청중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브롱스 유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말들을 쏟았는지 한번 먼저 보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Together we are going to make New York City great again, and simultaneously we a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When I take office, we are going to restore public safety and the rule of law in New York City. That starts with stopping the pouring into our country of millions and millions of illegal immigrants, which are causing a new category of violence. Venezuela was a very crime-ridden country, and people are coming in from Yemen. Large numbers of people are coming in from China. They are physically fit. They're 19 to 25. Almost everyone is a male. I think they're building an army. This is not, very simply, Joe Biden puts illegal aliens first. I put America first. I put America first. 보신 대로 정말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예 나라들까지 적시를 하면서요. 베네수엘라, 예멘, 중국, 말하자면 이런 실패한 국가들에서 대거 그 불법 이민자들, 특히 베네수엘라 같이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는, 그렇죠? 그 마약상들 이런 것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로부터 대거 미국으로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바이든 정부가 막지를 않고 있고,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하죠. 19살에서 26살짜리 대부분이 남자들이다. 자, 들어와서 뭐를 한 거냐? 내가 봐서는 이거 얘네들 지금 군사를 양성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양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면서 자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They want to get us. 우리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민자들이 그러면서 I think they are building an army. 나는 군대를 키우는 거로 생각한다. 근데 참 기사가 이런 얘기로 끝을 맺는데요. 이렇게 such positive reception to anti-immigrant messaging was particularly striking in New York. 특히 충격적이었다. striking. 놀라웠다. in New York. 왜냐하면 뉴욕이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있으면서 우리가 뭐 여러 영화에서도 보고 그렇지만 항상 그 힘들고 헐벗고 가난한 이민자들이 미국을 찾아서 제일 먼저 그 자기네들이 꿈꾸던 기회의 땅 미국을 들어오는 데가 어딥니까? 그게 뉴욕이고, 바로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신상을 보면서 드디어 자유의 땅에 도착했구나, 기회의 땅에 도착했구나 하는 그 뉴욕인데, 바로 그 뉴욕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민자들인 흑인들과 히스패닉 계통들이 반이민 정서를 저렇게 공유하면서 이민을 막아야 된다라는 트럼프의 유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들의 등불 역할을 수십 년 동안, 뭐 한 수백 년 동안 했겠죠. 적어도 한 그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참 놀랍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게 이제 그 유엔 대사 했었던,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예비 선거에서 그 후보로 나섰었던,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이고, 굉장히 심한 트럼프에 대한 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허슨 인스티튜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띵크탱크인데, 약간 보수적인 띵크탱크이긴 한데 헤일리가 거기에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된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물어봤죠, 트럼프에 대해서. 근데 여태까지 예비 선거에서 중도 하차한 후에도 다른 예비 후보자들은 하차를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했는데, 헤일리는 여태까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헤일리가 아직도요, 이미 그 선거 후보로서는 탈퇴를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예비선거가, 공화당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주에서. 근데 어떤 주에서는 20%까지도 아직도 지지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이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든지 트럼프는 헤일리를 지지하는 계층을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헤일리가 한 번도 트럼프를 자기가 지지한다거나 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 보고 이제는 나를 밀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밀어달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헤일리가 내가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도 있었으니까요. 그 영상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do you think would do a better job in the White House, Joe Biden or Donald Trump? As a voter, I put my priorities on a president who's going to have the backs of our allies and hold our enemies to account, who would secure the border, no more excuses. A president who would support capitalism and freedom. A president who understands we need less debt, not more debt. Trump has not been perfect on these policies. I've made that clear many, many times. But Biden has been a catastrophe. So I will be voting for Trump. Having said that, I stand by what I said in my suspension speech. Trump would be smart to reach out to the millions of people who voted for me and continue to support me. And I genuinely hope he does that. 사실 그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그 수백만의 공화당 표가 누구냐 하면은 공화당의 정통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통적인 레이간이나 이런 사람들, 부시 이런 사람들이 상징했던 미국의 전통적인 그 보수당 사람들이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게 도대체 트럼프가 공화당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이냐 이제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도저히 싫지만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가 어디로 가냐면 헤일리한테 갔던 겁니다. 근데 그 표를 그러면 트럼프가 끌어안아야 되는 게 아주 관건입니다. 지금 바이든하고의 표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헤일리가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겠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해주고 이랬으면은 이제 굉장히 큰 지원이 되겠지만은 지지하는 게 되겠지만은 사실 거기에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분석가들도 그렇지만은 니키 헤일리를 끌어안는 그리고 특히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고 있던 수백만 공화당 표를 끌어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니키 헤일리를 부통령 후보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너무 뼈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슨 얘기를 서로가 주고받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헤일리가 사실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트럼프가 헤일리를 자기의 유엔 대사로 지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헤일리 보고 fantastic,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예비 선거를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서로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called her bird brain, 완전히 새대가리다. 그야말로 새대가리다라고 하고 지금 와갖고 이제 다시 근데 이제 사이가 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헤일리의 지지자들은 Haley's voter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swing state contest.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swing state 6개 주. 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이 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그 헤일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켄터키에서 공화당 예비 선거 했을 때는 그때는 6%를 땄고 그 전에는 20%씩도 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지층이 트럼프한테 갈 거냐 아니면 트럼프는 아무리 공화당이라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나는 바이든 쪽으로 간다.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측에서도 굉장히 그 헤일리를 끌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를 찍겠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에는 전혀 니키 헤일리는 부통령 후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이런저의 말을 했던 트럼프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브롱스 집회 직후에 어떤 기자가 나와서 며칠 전에 헤일리가 당신을 찍겠다고 했는데 헤일리의 미래의 당내에서 당신과 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질문한 데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가시겠습니다. Well, I think she's going to be on our team because we have a lot of the same ideas, the same thoughts. I appreciated what she said. You know, we had a nasty campaign. It was pretty nasty. But she's a very capable person, and I'm sure she's going to be on our team in some form. Absolutely. 네, 방금 트럼프가 이제 헤일리를 끌어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헤일리를 주로 지지하는 유권자의 성향은 중도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전통적인 트럼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이든 캠프는 헤일리가 사퇴하는 즉시 헤일리를 지지했던 공화당 내의 중도 성향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심지어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Bird brain. I call it bird brain. Nikki Haley has made an unholy alliance with rhinos, never Trumpers, Americans for no prosperity. She was sitting there like, She's gone crazy. She's a very angry person. she is not presidential timber. I don't need votes. We have all the votes we need. She's gone haywire. There aren't that many never Trumpers anymore. How do you bring these Nikki Haley voters back into the tent? I'm not sure we need too many.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트럼프는 이제 니키 헤일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절대로 대통령감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바이든 측에서도 지금 굉장히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층인데 트럼프를 찍지 않고 헤일리를 찍었던 그 층을 끌어들이려고 저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략이 과연 이번에 헤일리가 트럼프를 자기가 찍겠다고 한 이후로 그 전략을 밀어붙이는 것이 좀 쉽지 않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는 그 알리토 대법관 집에 또 깃발이 걸렸다는 그 기사입니다. 지난주에서는 저희가 뭐를 말씀드렸냐면은 미국 성조기를 거꾸로 다뤄놓은 것이 그게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던 지독한 그 극단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 거는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게 이제 성조기를 거꾸로 다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될 그 대법관의 집에 이런 게 걸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제 참 그 알리토 대법관이 자기 부인이 그랬다. 옆집 사람들하고 싸우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도 좀 어처구니 없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도 또다시 이번에는 알리토의 뉴저지에 있는 별장이랍니다. 그 별장에 바로 요 깃발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깃발이 뭐냐면 이 깃발 역시 그때 국회의사당을 습격했을 당시에 보시면 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깃발이 뭐냐 하면은 appeal to heaven, 하늘에 호소하는 깃발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의 극단적인 보수 우파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게 사실 미국의 미국이 독립할 때 초기의 혁명 시기에 사용했던 거지만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번에는 사용을 하면서 미국이
훨씬 더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기독교의 색채가 훨씬 더 강한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고, 특히 이건 뭐냐면 하늘에 맡긴다. 하늘에 호소한다. 더 이상 다른 데에 이제 할 데가 없다. 하늘에 호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이 거꾸로 된 미국 국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켰던 2021년 1월 6일 날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들고 갔던 깃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뭐냐면 파인 트리 플래그, 그러니까 소나무 사진 그림이죠. 파인 트리 플래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It dates back to the Revolutionary War, 미국 독립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But largely fell into obscurity until recent years. 근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었다. And is now a symbol of support for former President Donald J. Trump. 이제 와서는 전 대통령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징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for a religious strand of the Stop the Steal campaign and for a push to remake American government in Christian terms. 그 뭐를 상징하냐면은 미국에서 이 지난번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훨씬 더 기독교적 근본주의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 된 성조기는 일반적으로 지난번 대선이 부정선거에서 트럼프가 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이 지금 소나무 거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기독교 근본주의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깃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The Appeal to Heaven flag was aloft the Alito home on Long Beach Island in July and September of 2023.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 Appeal to Heaven, 소나무 그 깃발이 알리토 집, 롱비치 아일랜드에 있는 알리토의 별장에 개영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A Google Street View image from late August also show. 그 당시에 구글 스트리트, 우리 왜 구글 그 지도에 나오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글 지도에서도 그게 나왔다는 걸 이제 뉴욕 타임스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전혀 지금 그쪽에서는 알리토 쪽에서는 아예 답을 안 하고 대법원에서도 아무런 코멘트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We all have our biases, but the good judge fights against them. 우리는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편견이 있다. 그렇지만 좋은 판사들은 자기의 편견과 싸우려고 한다라고 이제 뭐 헌법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을 이제 인용을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알리토가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저희가 한 2-3주 전에 소개해드렸죠. 지금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어디까지가 면책 특권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거기에서 이제 알리토가 그 검찰 측 변호사 보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이거를 어디까지 도대체 이 면책권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으로 사는 직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다만 개인으로서 하는 거, 사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가 대통령으로 산 일이고 뭐가 사적인 차원에서 한 일이고를 구분을 하는 거를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올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알리토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을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줘서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한 거고, 이거는 대통령이지만 사적으로 한 일이고, 이거를 다 갈라내라고 하면은 분명히 11월 대선 전에는 어떤 재판도 마무리가 될 리가 없고,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번에 그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한 아니면 낙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수많은 재판들은 다 무효, 별다른 대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을 지금 알리토가 대법원에서 논의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는, 특히 이제 이 진보 측에서는 아주 그 알리토의 편향된 사고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나타난 이 깃발
그것도 2번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극단적인 트럼프 지지층들이나 내거는 깃발을 하나는 자기 집에다 하나는 자기 별장에다 내걸었었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 지금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이게 경제 당연히 이제 뭐 선거 때가 되면 특히 이제 경제가 어떠냐가 이제 그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기사인 게 뭐냐면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보면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는 경제가 상당히 괜찮다. 이제 바이든 하에서 경제가 괜찮고 트럼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때가 훨씬 좋았고 지금 바이든 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편견 때문에 성향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이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트럼프를 찍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바이든을 찍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들의 인플레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온다. 바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들의 인플레보다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의 지역들의 인플레가 더 높은 걸로 나온다는 참 굉장히 특이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개하는 기사인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지 이제 소개하는 얘기들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Trump voters don't just expect higher inflation, they get it too.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은 더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바이든 내버려두면 이거 계속 높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They get it too. 실제로 인플레가 높다. 공화당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부제가 뭐냐면 There has always been a difference between how Republicans and Democrats view the economy. 그렇죠? 공화당 지지층과 민주당 측이 경제를 어떻게 보냐는 항상 차이가 있었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But the gap has gotten bigger. 그런데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겁니다. Republicans right now think inflation is a much bigger problem than Democrats do. And a lot of that is just politics. 지금 보면은 공화당원들이 지금 미국 경제의 인플레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사람들보다는. And a lot of that is just politics. 뭐 사실 뭐 정치적인 거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차이니까. 그런데 but here's another possibility. 근데 그게 순전히 그냥 정치적인 편견만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도 있다. 뭐냐? Many of the places Republicans live indeed have significantly higher inflation than Democratic enclaves. 민주당원 사람들이 사는 데에 비해서 공화당원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이 상당히 더 높은 인플레를 경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In new research, economists Carol Binder, Rupal Kamdar, and Jane Reingart examined Labor Department inflation figures for U.S. metropolitan areas and compared with voting data. 그러니까 이 세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노동청에서 노동부의 자료들을 갖고 경제 자료, 인플레 관련 경제 자료를 갖고 유권자들 투표 성향과 합쳐서 그걸 섞어서 분석을 해보고 나니까 결과가 뭐냐면 they're finding 뭐를 알아냈냐? Metro areas with more Republicans and independent voters
tended to have higher inflation in 22 than places where Democrats live. 공화당원들과 중도 성향 사람들이 사는 도심 메트로 에리아, 도심 지역은 인플레가 더 높았다. 2022년 당시. 인플레가 민주당원들이 사는 데보다 인플레가 높았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자기네도 비슷한 연구를 해봤더니 주 차원에서도 여러 지역들을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주 단위로 한번 월스트리트저널이 들여다봤는데 주 단위도 그렇게 난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재판도 벌어지고 있고 항상 그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outh Carolina experienced the most inflation of any state since the pandemic hit.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가장 높은 인플레를 경험한 것이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다. Its consumer prices rose at 4. 소비자 물가 지수가 4.88, 연 4.88로 그 2019년 12월에서 지난 달까지 4월 달까지 계속 4.88%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South Carolina elected Trump with 56% of votes cast between him and Biden in 2020. 2020년에 트럼프를 찍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찍은 겁니다. In contrast, 반대로 뉴햄셔 동북부의 완주 동북부의 민주당 아성이죠. Had the least inflation of any state. 그렇죠? 가장 낮은 미국 모든 50개 중에서 가장 낮은 인플레를 경험했다. With prices rising at 3.75%. 3.75 소비자 물가 지수 인상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공화당 조지아주는 4.88이었는데요. It elected Biden with 54%. 바이든을 당연히 이제 찍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를 또 발견을 하냐면은 리퍼블리칸 공화당 쪽으로 기우는 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인플레가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한답니다. 아예 기대치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while feelings might seem super, 그래 뭐 기대를 인플레가 높을 거를 기대한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인플레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은, 회사들은 가격을 인상을 하려고 그러겠죠. 앞으로 인플레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면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해 달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가 올 거로 생각해서 가격을 올리겠다 그러고 임금을 인상해 달라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인플레를 기대한 것 때문에 인플레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에 나온 이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미국 대선 때 2019년 12월에서 2024년 사이에 이제 그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주들이 트럼프가 이긴 주들이고 파란 주들이 민주당 바이든이 이긴 주들이죠. 이제 빨간색이 공화당 색깔이고 민주당이 파란 색깔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트럼프가 몇 프로를 이겼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이 텍사스 같은 거는 한 50 몇 프로를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이제 당선이 된 거고 트럼프를 찍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바이든은 또 이 37.5 이런 거 보면 뉴햄셔는 바이든을 53%를 찍은 거가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바이든을 찍었던 뉴햄셔는 3.75, 펜실베이니아는 3.88, 뉴욕은 4.13.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는 이제 인플레 유리입니다. 텍사스는 4.54,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우스캐롤라이나 4.88.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분명히 공화당을 찍은 지역들의 인플레가 이제 더 높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 참 재밌는 그 분석을 해줍니다. But starting with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in 2016, the perception gap has become much wider. 2016년 근데 그건 항상 그래 왔지만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부터는 그 경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격차가 훨씬 더 커지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4년 전에 경제에 비해서 어떠냐 했더니 그거보다도 훨씬 나빠졌다라고 공화당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Back then, 그러면 2020년 4월 달에 경제가 어땠느냐? Pandemic had shut down much of the country. 그때는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닫힌 상태였었고 the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15%까지 치솟았었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왜 공화당이 그때가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But Trump was in office.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특히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왜 객관적으로 미국이 화랑이고 그 실업률도 가장 낮고 인플레도 안 높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하느냐? 이제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공화당 측으로 기우는 주들의 인플레가 높아졌냐면은 집값 때문이다. 하우징 때문이다. Especially with so many people moving south after the pandemic started.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주를 해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부로 내려가면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사실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이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측의 입장에서 봐서는 미국 전체 경제는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집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심해지고 있어서 지금 바이든 때가 트럼프 때보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휘발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자동차를 마구 운전하고 이러는 거를 보수 공화당 사람들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그래서 텍사스고 오클라호마고 전부 다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보수 공화당인 거고 민주당 쪽은 뭐죠? 민주당은 전기 자동차를 많이 쓰자. 진보 친환경주의자들이니까 전기 자동차를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석유를 덜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제일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 그 지역들이 그 훨씬 더 인플레를 그 석유값 인상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도로 펄펄 끓고 있을 당시에 Republicans in Michigan survey said they expected price to increase by 7.6% over the next year versus 3.1 for Democrats. 앞으로 그러니까 인플레가 절정에 달하고 있을 2022년 10월 달에 공화당 사람들한테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7.6%까지 오를 것이다. 내년 앞으로 1년 사이에 7.6%까지도 인플레가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3.1%가 올라갈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 이후로 even though inflation has since moderated 그 이후로 인플레가 확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인플레가.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하할지 모르겠다. 연준이 금리 언제 인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플레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gap remains wide. 역시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는 여전히 높다. 그러면서 바로 이번 달에 또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화당은 앞으로 인플레가 내년에 4%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러는 반면에 민주당은 2.2%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대선의 가장 큰 이슈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인플레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이 다르고 왜 다른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실질적인 요인이 있고 정치적인 그 편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기사여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위클리 리포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대선 2024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미국 대선에 대한 궁금증을 매주 하나씩 풀어보는 미국 대선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미국 멕시코 사이의 장벽입니다. 트럼프가 쌓은 그 유명한 장벽이고 아까 그 브롱스의 집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build the wall, 장벽 세우라, 이거 더 세우라는 바로 그 장벽입니다. 원래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많은 부분에 장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선 훨씬 더 이렇게 견고하고 높은 그런 그 담을 넓은 지역에 그야말로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바이든이 당선되고 이 장벽 건설이 중지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의 조사에 의하면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이민자 수는 공식적인 숫자만 최소 9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한 달에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25만 명에 달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는 중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고 있어서 중국 상황이 지금 어떤지도 사실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중산층 멀쩡한 사람들이 가족들 아이들 다 데리고는 남미로 비행기표를 사갖고 가서 남미에서 걸어서 올라와갖고 이 장벽이 쳐지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철쭉망 같이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뚫고서 거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넘어오는 거를 미국 언론에서 다 가서 사진을 찍고, 근데 넘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넘어와서 미국 땅에 와서 이러고도 서 있으면은 미국 그 국경 거기에서 그 경찰들이 다 와서 밴으로 와갖고 다 실어 가서 이제 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확실히 불법 이민자가 놀랍게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여론조사를 하나 보시면요, 불법 이민자의 증가가 누구 책임인가 그러면은 30%가 트럼프라 그러고 무려 61%는 바이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신뢰하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법 이민자 문제만큼은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을 더 펴주기를 바란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재선 최대 취약점으로 떠오른 이민자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안보 패키지 법안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패키지 법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민자 수에 따라서 미국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 이제 바이든이 낸 법안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5,000명 초과 또는 하루 8,500명 도달 시 강제 국경을 폐쇄한다. 한 주간 일평균 4,000명 초과 시 폐쇄 가능하다. 그리고 폐쇄 후 당초 수치의 75% 수준으로 떨어지면 다시 열겠다라는 법안을,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때 짓던 장벽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중지를 해놓고,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다. 미국이 이민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 불법 이민들을 이렇게 무조건 막을 수가 있느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미국적인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진보적인 사고방식으로 했다가 너무 놀랍게 불법 이민자가 늘고 여론이 극도로 그 악화가 되니까 이제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트럼프의 한마디에 좌초가 되고 말입니다. 법 이름도 안보 패키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불법인을 막기 위한 법인데 안보 패키지라고 이름을 했던 거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를 보내고 그 미국에 대한 침략은 계속해서 허용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나쁜 법안이라고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법안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부결이 됐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마냥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데 트럼프는 사실 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브롱크스에서 트럼프가 유세를 열고 자신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는 대로 이민자들을 막고 심지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전개하겠다라면서 적진 공약에 나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살펴보면요,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로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겨냥해서 미국 국경으로 불법으로 들어오면 남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2020년 트럼프 집권 당시에도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에서 건너온 이민자 1000여 명을 과테말라로 보낸 적이 있긴 합니다. 제3국 추방 정책은 사실 의회에서 법적 문제를 풀어야 하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에는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이민자들, 그리고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아까 그 브롱스 말씀을 드렸는데, 브롱스 집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뉴욕에 무려 16만의 불법 이민자들이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건너오면은 어디로 추방을 아직 못하니까 그러면 일단 미국 내에다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각 주에다 부탁을 합니다. 얼마를 받겠냐. 근데 이제 뉴욕주에서 16만을 받습니다. 뉴욕이 진보 바이든 측이니까 뉴욕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16만이 그 뉴욕으로 갔고 그 중에 아직도 6만 5천 명 정도는 뉴욕시가 운영하고 있는 난민 수용소에 그냥 있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브롱스에서조차도 트럼프 집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열리면서 거기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 사람들, 즉 이민 지지 세력들이 나와서 장벽을 쌓아라, 더 이상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이민자 이슈입니다. 미국 대선 2024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보다 알차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